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5일 일요일입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9월 10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에는 관심 종목들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9월 6일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동절 휴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 휴장이 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시장 내일은 너무 급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요일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일 하루 좀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3200선에 과연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은 또 좀 진통 과정을 겪는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요, 9월 8일 수요일날 미국께서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베이지북은 FOMC 회의에 앞서서 항상 발표가 되고요. 경기 판단 자료로 참고가 되기 때문에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8월 달에도 사실 이제 옵션 만기일 근처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9월도 만기일 영향. 일단 만기일이라는 게 사실은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이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3200선 이상에서 굳이 좀 너무 덤빌 필요는 없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물가지수 발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국의 8월 수출입 발표가 화요일날 있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목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중에 중국 시장과 좀 연동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미국의 역시 생산자 물가지수도 금요일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에 관련한 물가 역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주에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요, 기존의 6.5%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6.6%를 기록했는데 3분기에 대한 예상 성장률이 한 2.9%에 그친다면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현실화 된다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상치기 때문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좀 주의를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주말 동안에 좀 찾아봤는데 미국 시장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9월과 10월에 미국이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9월과 10월에 여러분들 좀 힘들었잖아요. 다우지수도 작년 9월과 10월에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 지수도 작년 9월과 10월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올해 이제 2월, 3월 소폭 조정 이후에는 또 큰 조정이 없이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PER이 21.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평균치보다 약 35% 정도 높고요. 그런 부분들. 일단 미국 시장 9월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9월 달에 좀 일단은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준의 FOMC 회의가 9월 21일, 22일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여부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은 결국은 월말에 이제 FOMC 회의까지 감안을 하면은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주시장 보면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3200선에 다시 또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위로 간다고 해도 3300포인트, 10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10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면 사실 종목별로도 한 7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초과 수익률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종목 선정을 잘할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지금 아직도 기회다. 떨어지면 기회다.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올라갈 때는
좀 일부 차익 실현을 그래도 좀 병행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도 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너무 좀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떨어진다면 9월 달에 사실은 뭐 시장이 특별하게 급락할 만한 이유도 없어요. 일단은 FOMC 회의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주말 동안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이라던가 이런 걸 급하게 실시할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한 3,100에서 3,300 정도. 박스권 속에서는 떨어질 때 우리가 매수를 잘 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올라갈 때 또 적절하게 이익 실현을 해주고 그러면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추석 연휴라던가 이런 건 또 한 주 뒤니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는 3,300선에 다가갈수록 차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요. 금융주 계속적으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어쨌든 국내에서 금리 인상 8월 달에 했지만 또다시 연내에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지주사, 은행업종 좀 관심 있게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제가 DGB 금융지주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꼭 이 종목이 아니어도 돼요. BNK 금융지주라던가 JB 금융지주 이런 지방은행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은행주들이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DGB 금융지주만 하더라도 2분기 순이익이 1,500억대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60% 그리고 전분기 대비 뭐 은행업이 계절을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로 보면은 한 25% 정도 증가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더 나아질 거고요. 특히 이제 예대 마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할 걸로 전망이 돼요. 대표적으로 DGB 금융지주를 보더라도 3개분기 연속으로 이자 마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향후에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얄밉지만 이자로 주는 것보다 대출 이자로 받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DGV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올해 주당 한 500원 정도 이상 배당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현주가 9,200원 수준을 감안을 해보면은 배당 수익률 한 6% 정도 기대가 되고요. 결국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배당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자금들이라면 은행주에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률을 받는 게 투자에 상당히 좀 좋다. 이런 부분들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방은행주들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주가가 9,200원 수준인데 한 20% 정도 목표 주가로 잡아봤어요. 11,000원 정도. 뭐 20% 정도 또 수익 내면은 뭐 배당 수익률 배당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차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목표 수익률은 한 20%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 정도 최근에 저점 라인 정도로 잡아봤는데 굳이 뭐 손절을 하기보다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증가되니까 더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아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8월 달에 자동차 업종에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기아가 거의 유일하게 선방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0.1% 정도 증가했습니다. 스포티지 신차 효과가 나오면서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도 선방을 했고 이런 기업들 그래서 밀릴 때 떨어질 때 좀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쪽, 자동차 쪽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선거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